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어릴 때 읽었던 책을 어른이 되어 다시 읽었을 때, 어릴 땐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마음을 파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바이블과도 같은 빨강머리 앤을 읽으면서 역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땐 오직 앤의 감정에만 집중했다면 어른이 된 후 읽으니 마릴라 아줌마와 매튜 아저씨, 린드 아주머니와 앨런 부인 등 주변 인물들이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항상 냉정하기만 하던 마릴라 아줌마가 어느 순간 앤 앞에서 무너지며 눈물을 보이는 장면에서 이것은 단지 앤의 성장기가 아닌 마릴라 아줌마의 성장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 역시 생의 이면을 살필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고요. 이 책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을 쓰신 배경옥 작가님 역시 저와 이심전심이셨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다니는 느낌의 조각들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 책을 읽으며 무릎을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는 순간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 오늘은 마릴라가 이해되는 밤과 내 마음의 안전지대 그리고 에필로그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강머리 앤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추억의 시간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선물해 주신 배경옥 작가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마릴라가 이해되는 밤. 빨강머리 앤을 보다가 불현듯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나는 여전히 앤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앤만큼이나 마릴라 아줌마 역시 좋아하게 됐다는 것. 어릴 적엔 마릴라가 그렇게 야박해 보이고 싫었다. 하지만 이제 마릴라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지금 기준으로 수다쟁이의 사고뭉치인 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 진단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아이다.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매튜 아저씨와 달라서 그렇지 마릴라는 따뜻하고 올곧은 사람이었다. 아기 공룡 둘리의 고길동이 인간적으로 이해가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 거라던데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일에 찌들어 신경질 대마왕이 된 소시민 고길동의 삶이 이제야 내 눈에 밟힌다. 허락 없이 대뜸 남의 집에 쳐들어와 식객이 된 둘리가 고길동 입장에선 얼마나 미웠을까. 고길동에게 둘리는 여간 낯선 존재가 아닌데 심지어 공룡이니 가장으로서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만 치는 둘리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만약 길동이가 내 친구라면 조용히 효자손 하나 건네주고 싶다. 둘리, 도우너, 또치, 희동이가 합심해서 괴롭히면 등 긁는 척을 하다가 꿀밤 한 대씩 먹여주라고 말이다. 몇 년 전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에세이집을 썼다. 그때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서문을 길게 적어내려갔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풍경들 속에서도 낡아가는 시간의 주름을 본다고. 눈에 보일 리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리 없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말이다. 그 말을 쓸 때는 마릴라나 고길동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늙은 주름과 삶의 궤적들이 보인다. 이해되지 않던 그들의 행동이 이제 조금씩 이해된다. 사람을 빠르게 치려다 오타가 나면 삶이 된다.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은 실은 사람들이 수없이 내고 있는 오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애는 그 후로도 많은 실수를 저질러 마릴라를 걱정시킨다. 하지만 잘 자라나 어엿한 숙녀가 된다.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가고 그 시절엔 드물게 선생님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도 한다. 그 옛날 내가 어린 시절에 열심히 보던 종이접기의 달인 김영만 아저씨가 텔레비전에 나와 하는 말을 듣다가 문득 코끝이 찡해졌다. 어린이 여러분, 참 잘 자라주었어요. 걱정 말아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앤도 참 잘 자라주었다. 마릴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앤은 꽃처럼 피어났고 마릴라는 낙엽처럼 저물었다. 나의 앤에게 고마웠다. 하지만 오늘은 마릴라에게 더 눈물나게 고마운 밤이다. 내 마음의 안전지대. 매튜는 말이 어눌하다. 어느 정도냐면 앤에게 선물할 퍼프솜의 원피스를 사기 위해 샬롯 시내의 양품점에 가지만 결국 여점원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엉뚱한 농기구와 씨앗만 잔뜩 사들고 올 정도다. 앤에게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예쁜 옷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매튜는 결국 마릴라 몰래 린드 부인에게 부탁한다. 평소 마릴라가 만든 옷을 볼썽사납다고 생각했던 린드 부인은 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살면서 간절히 원하던 그것을 선물 받는 경험은 흔치 않다. 앤은 리본이 달린 퍼프솜의 원피스를 선물 받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감격한다. 선물이 분에 넘치는 사치품이든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든 중요한 건 나를 생각해준 누군가의 관심을 아는 일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곁에 존재한다는 건 모진 세상을 살면서 쉬어갈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의미일 테니까. 아이들은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쪽보다 덜 사랑하는 쪽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 많이 애쓴다. 그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맞득치 않아 하는 쪽이 자신을 버리면 미숙한 그들로선 생존이 어려워진다. 아직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본능이 발달한 아이들은 그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평생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효자, 효녀가 되는 뜻밖의 일은 이런 기저에서 일어난다. 심지어 TV 고발 프로그램에 나올 것 같은 아동학대 부모에게서 아이를 구해낼 때 아이가 부모에게 강한 애착과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사랑만이 애착 관계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린 시절에 생긴 결핍 때문에 평생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가장 나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지만 매튜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마릴라는 단호한 원칙주의자지만
매튜는 가끔 그 원칙을 뛰어넘는다. 매튜는 앤이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믿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라본다. 음양의 조화를 생각하면 이들은 앤에게 완벽한 양육자들이다. 매튜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도 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 매튜의 깊은 사랑으로 결핍 없는 독립체로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매튜의 죽음에도 앤은 그토록 어른스럽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에필로그. 아직 너무 늦지 않았을 우리에게. 영화 토르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톰 히들스턴은 어느 날 런던의 지하철역 벽에 쓰여있는 한 문장을 읽는다. 누구에게나 두 개의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삶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어느 토크쇼에 출연해 이 글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누구라도 과거의 후회를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으로 되돌려 놓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인생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런던 지하철 벽에 거리의 현자가 써놓은 말은 누구든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또 한 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 톰 히들스턴은 토르로 2012년과 2013년 MTV 영화제 최고의 악당상과 최고의 싸움상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그는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같은 예술 영화에 출연했다. 그 영화에서 그는 사람을 죽이고 세계를 파괴하는 대신 음울한 음악가가 되어 숨어 사는 쪽을 선택한다.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나쁜 쪽으로 쓰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뱀파이어를 연기한 최고의 전직악당은 새롭게 변신해 파괴 대신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빨강머리 앤을 적어도 10번 이상 보았다. 그 사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만큼 많이 지쳤을 때,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을 만큼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을 때, 이겼는데도 더 이겨야 할 것처럼 지독히 불안해졌을 때, 나는 앤을 다시 한번 봤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사표를 내고 울고 싶어졌던 어느 밤에는 빨강머리 앤을 틀어놓고 잠들기도 했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이 소녀와 참 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빨강머리 앤이 내게 해준 말에 대한 책을 쓰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앤에게 아마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앤, 내가 살아보니 꼭 그런 건 아니야. 살아보니 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었다. 그건 소녀 시절의 나와 어른이 된 내가 같지만 다른 사람이기도 하단 반증이었다. 그러나 앤의 말은 내게 언제나 간절히 맞길 바라는 말이다.
앤과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들은 어쩌면 이 두 번의 인생과 깊이 관련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른다. 사소한 실수들도 있지만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다. 만약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게 두 번째 삶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 바꾸거나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 말이다. 실수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기회를 놓치기도 했으며 누군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기도 했다. 사람들은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과거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젠 안다. 정확히 말해 과거의 의미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변한다. 나는 과거가 뒤바뀐 사람들을 줄곧 관찰해왔다. 성취가 실패로, 상처가 성숙으로, 행운이 불행으로, 분노가 기쁨으로 말이다. 내가 SNS의 자기소개란에 곧잘 작가란 말 대신 상처 수집가, 눈빛 탐험가라고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이유다. 내게도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가진 위안과 기만을 넘어 조금 더 나은 나를 향한 갈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절망이란 단어로 희망을 말하는 순서란 걸 이제 나는 알 것 같다.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일을 그냥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난 이후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길 바란다. 어린 시절 우리와 함께 울고 웃던 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앤이 스테이시 선생님께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사람의 앞길엔 언제나 구부러진 길모퉁이가 있기 마련이군요. 새로운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 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전 거기에 희망과 포부를 품고 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듯이 보이는 이 길을 꼬불꼬불 꼬부라지면서 천천히 걸어나가기 시작하자 넓은 지평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던 시절에 비하여 주변의 아름다움이며 흐뭇한 인정을 맛보는 일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란 말을 여러 번 썼었다. 하지만 이 책을 쓰며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비로소 어린 앤이 내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가장 희망적인 말 하나를 발견했다. 만약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다.